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일단 12월 마지막 거래일, 24년 마지막 거래일에 6.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그나마 가격을 제일 잘 지켜왔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기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하락폭을 상당히 키워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8월 달에 FDA 통과 소식이 발표가 됐고 뭐 큰 폭으로 좀 시세를 냈어요. 알테오젠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상승하는 그 원리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단계 시세가 있어야 돼요. 1단계 시세는 종목별로 얘기는 다르지만 시세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어떤 내용이든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까지 왔을 때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준비는 끝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료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다시 그 재료에 맞춰서 시세가 나오는 건데 그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아져야 시세가 끝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보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길게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23년 초반에 주가는 7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23년도 여기까지 그쵸? 이때 동안 뭐가 나왔죠?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100% 올랐죠.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24년 1분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1분기 상승, 2분기 상승까지 나오고 나서 꺾이기 시작했죠. 실적 피크가 나온 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정도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23년도에 적자를 봐왔었던 게 1년에 7조 원입니다. 7조 원. 7조 7천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분기당 거의 한 2조를 적자를 봐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올라요. 왜 그럴까요? HBM으로 인해서 AI 시대에 맞서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실제 확인이 되었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꺾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럼 이 조정 이후에 성장성이 유지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이 돌아올 때는 그땐 다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조정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조정 구간에 이 조정 폭을 더 키우는 한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그게 시장입니다. 시장. 코스피 코스닥. 한국 시장의 상황은 너무 안 좋았죠. 이 상황에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한양행도 사실상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최소한 60일 이평선에서 뭐 짧게는 1주에서 2주, 뭐 길게는 한 달 정도의 횡보 구간, 그러면서 하락하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그 느슨하게 가져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60일 이평선을 그냥 깨버리고 하락 구간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한양행의 전망이 바뀐 게 있나요? 또는 주가가 꺾여야 되는 실적으로 확인시켜준 내용이 있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기대치만큼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안 나온단 말이죠. 왜? 렉나자가 이제 FDA 통과를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을 보더라도 보세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쵸?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떻습니까? 알테오젠 아직 적자예요. 리가켄바이오 마찬가지예요. 개발 단계에 있고 알테오젠은 이제 25년도가 되어서야 25년 말이 되어서야 키트로다 SC의 실적 인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25년에서 26년은 되어야 렉나자의 매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1년 이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건 1년 이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 왜 받았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62평 이하에서의 조정은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뭐 5만 원 이탈하고 4만 원대 가고 3만 원대 가고 이렇게 가려면 환율이 1,600원, 1,700원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가가 왜 선반영한다 그랬을까요? 이런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다 끝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미국 시장이
경기가 박살나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어려워지는 구간이 있다. 이러면 유한양행이 아니라 알테오젠 뭐 한국 시장에 그나마 강했었던 종목군들 살아남을 수 없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0%. 일단 첫 번째,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한다는 점. 이제 취임 초기에 경기 침체입니다. 이걸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12월 달에 있었던 FOMC,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왜 그럴까요? 경기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경기 너무 낮춰서 경기를 붐업시켜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그럼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니까 바이오에 영향을 줬어야 맞거든요. 근데 바이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한국 시장의 바이오는 이미 가격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구간도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정 구간을 지금 보내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기 위한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나 모멘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11월부터 시작해서 조정받았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건 유한양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점, 유한양행의 상황이 여기 FDA 통과됐었던 이 8월 달의 움직임, 그리고 9월, 10월, 11월 이때 구간 동안 바뀐 게 있나요? 지금 렉나자가 FDA 통과가 뭐 취소됐나요? 그렇죠. 그리고 1월 달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때 신약에 대한 발표, 그리고 포스트 렉나자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렉나자에 대한 내용, 항암제 최초 미국이어 유럽 허가도 획득했다는 점, 그리고 유한양행은 얀센과 함께 렉나자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렉나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취소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들여가면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 그럼 다음 스텝은 렉나자 다음이 아니라, 그쵸? 렉나자 다음 후속타가 아니라 다른 의약품, 즉 알레르기 치료제로 발전되는 의약품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렉나자의 성공 요인은 유한양행이 잘한 점이 있지만 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24년도에 들어서 한국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이 아니라 성과를 낸 기업들이에요. 리가켄 바이오 실적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계약망 지속적으로 나왔죠. 성과가 나온 겁니다. 실제 기술 수출이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일어났어요. 알테오젠은 어떻게 됐나요? 실제 머크와의 계약건을 성사를 시킴으로 해서 키트루다 관련된 로열티 수입을 얻어냈죠. 유한양행 어떻게 됐나요? 빅파마와 함께 한국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FDA 통과를 시킨 제약사가 됐습니다. 빅파마로 갈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가장 하락을 주도했었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하이닉스도 빠졌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성장성이 남아 있습니다. HBM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이미 여기서 5만 원까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3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4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4만 원대 떨어져서 고착화된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없다. 일단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혀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저가는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그쵸, 하락 구간을 만들면서 저가를 이탈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비상계엄에 대한 효과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고, 1월 달이 되면 유한양행과 함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모두 강세 구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1월 달은 테마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예전처럼 테마주를 한다 그래서 코스닥 잡주들이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버텨왔는가. 무조건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어떤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것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격이 올라간 이후의 이유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미 시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면 그 모멘텀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깨졌는지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생겼나요? 전혀 안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정을 받았고 시장은 그것보다 더 빠른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 자, 수급 한번 보시죠. 수급 한번. 지금 한국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유한양행 어떻습니까? 12월 달 들어서 1,000억을 매수했어요. 그렇죠?
왜 매수를 할까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쵸? 한국 주식을 살려면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꾸고 이 원화를 가지고 또 매수를 해야 되죠. 지금 들어와서 환전을 했을 때, 원화로 환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팔고 나왔을 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근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30원, 40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었지만 지금 올라가는 건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끝났다는 점. 그리고 24년 마지막 날 바이오 종목군들의 일제히 반등. 이건 제가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기다려왔던 만큼, 그리고 기다린 만큼 시세가 확인된 만큼 철저하게 타점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월 30일 마지막 날에도 24년 시장 종료,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시장에 대한 판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대형주는 멈춰있다.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위치에 있고 환율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미 시장 반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가 환율 1474원, 마감은 147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환율이고요. 높은 환율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 높아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바이오 화장품 조선 원전은 1월달 종목 장세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이제는 준비 과정까지 끝났다는 점, 그리고 12월달 들어서 저는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는 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을 저는 이미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요. 1월 달에 돼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라 그랬죠. 렉라자 관련돼서 우리가 열심히 파헤치고 이런 신약 후보군에 대해서 앞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파헤친다고 해서 과연 주가 상승을 사전에 알고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건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보는 게 맞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을 때 그쵸? 매매하는 구간은 단기간으로 짧게 끊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지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아낼 수 있다는 점. 자, 알테오젠을 빼놓고 이야기를 드릴 수 없겠죠. 알테오젠. 바이오를 이야기하면 알테오젠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매수 구간을 지속적으로 잡아왔죠. 신고가 구간에만 매수를 했을 때 30%대 수익 구간 꾸준히 봐왔었다는 점.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었다는 점. 매도는 일제히 한꺼번에 나왔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나서 다시 매수 구간 잡았고 1월 달에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충분하게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주도주 또는 신고가 종목을 내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일단 가격을 보고 나서 모멘텀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 다음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보일 텐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이오로 확정입니다. 그 바이오 종목군 내에서 1월 달에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유한양행과 함께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